네, 시청자분들 이틀 만에 찾아뵙습니다. 신고사 주파수 여러분들 수익의 주파수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20분 정도 가질 텐데요. 방금 속보가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특이점에서 테슬라 관련된 얘기했는데 2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나왔네요. 9만 650대. 예상치가 원래는 한 7만 2천 대인가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8만 대 예상했거든요. 근데 9만 대 팔았다면은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전기차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갭 상승을 뜨면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자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테슬라 관련된 속보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근데 나스닥은 만스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비교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 주제가 4가지입니다. 바로 닷컴 버블 시절과 우리가 좀 흡사한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주가 관련된 부분들,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바로 아일랜드 리버셜 패턴, 바로 아일랜드 갭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론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유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저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은 어느새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40불이거든요. 그에 관련돼서 유가 관련된 투자 그리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유가 레버리지라든지 ETN에 지금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번 국제 유가를 엘리엇 파동으로 같이 좀 분석을 하고 마지막은 S&P 500.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국내 증시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S&P 500이 좌측이고요. 바로 우측이 나스닥입니다. 제가 이제 선을 그어드렸던 부분들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실 텐데 이때가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주가가 막 올라갔을 텐데 지금 S&P 500은 어때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에 고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죠. 많이 올라오겠는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한 3분의 2는 아니고 4분의 좀 3 되겠죠. 이 정도 한 70% 정도 가까이 좀 올라왔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측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이때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고 쭉 빠졌죠. 쭉 빠지고 나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79.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이거든요. 제가 한 2시간 전인데 지금 뭐 고용지표 잘 나와가지고 테슬라 실적 잘 나왔으니까 오늘 뭐 엄청 상승이 나오겠죠.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은 1,400포인트 정도 상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전에 과거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 나스닥은 전고점 넘어갔는데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전고점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 이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우리나라도 있었죠. IT 버블. 유명했죠. 이때 당시였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다우존스 지수를 비교했을 때요. 이게 이 나스닥의 이 모습이거든요. 다우존스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나스닥이 여기서 거의 35에서 40%가 더 올라갔거든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닷컴 버블 이후에 닷컴 버블이니까 나스닥이 기술주가 많잖아요. 기술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뭐 애플,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빅 5 종목들만 위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때 당시에서도 닷컴 버블 열풍 때 이때도 나스닥 혼자만 좀 치고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가격까지 회복을 못했지만 코스닥은 지금 75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일어났던 기준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5에서 6% 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 대비해서 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84%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소형주 지수죠. 러셀 지수는 아직도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도 어떠한 특정 종목들만 가고 미국도 나스닥이 특정 종목들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의 차트의 모습을 한번 띄워드렸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닥터 파우치, 그러니까 질병연구센터의 소장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관련된 백브리핑 할 때 뒤에서 안경 끼시고 마스크 끼고 계신 분이 약간 흰머리에 그분이 이제 파우치 소장인데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추적이 안 된대요. 지금 추적이 안 돼가지고
어디서 뭘 누가 돌아내는지 모르고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그 미국이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이라서 그래서 지금 뭐 뉴욕이라든지 주에서는 주지사들이 원래 이제 독립기념일 날 용산 근처에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용산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불꽃놀이 하거든요. 독립기념일 날. 근데 그런 부분들 다 잠정 중단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 재개를 했는데 혹시나 지금 이 셧다운의 가능성들 계속해서 불거지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우치 소장이 미국 하루 환자가 10만 명 발생하는 거는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했다. 근데 물론 통계는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고용 지표가 호조세,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이 2% 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페드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연준 대차 대조표 추이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얼만큼 자산 매입을 하는지, 회사채를 얼만큼 사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 한번 도표로 보시면 요때 이제 이 화면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뭐 회사채 어음에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파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셰일가스 업체가 뭐 무너질 수 있다, 회사채를 매입해줘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에서 3월에서 4월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이런 부양책을 내놨죠. 그래서 이 연준의 자산 매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5월 말에서 6월 초 요 구간이거든요. 약간 좀 멈췄죠. 예, 약간 좀 멈췄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자산 매입을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인지를 한 것 같고 제가 화요일 날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페드의 연구원들이 추가적인 부양책은 없다라는 식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기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본에서도 한번 제가 한글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잠깐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더 이상 자산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현재 대차 대조표의 추이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연준은 왜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뭐 일드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유동성 너무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금 SK 바이오팜 때문에 뭐 유동성 장세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M1 통화 증가율도 엄청난 역대 규모지만은 혹시나 모를 가능성들 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페드에서 나온 약간의 좀 대차 대조표에서 멈춘 흐름을 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우존스 기준으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이 페드의 연구원들이 미국 시장의 진바닥을 3분기에서 4분기, 정확하게는 4분기 시작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록색이 예상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지금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4분기에서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진바닥을 찍고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저보다 더 똑똑한 연구원들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미국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부채가 거의 지금 3분의 2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론 그리고 뭐 대출, 은행의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런 투자를 혹시나 미국인들처럼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염려돼서 혹시나 좀 경각심을 가지자. 예,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나왔던 미국인들도 지금 대출 받아서 주식 사고 대출 받아서 뭐 집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분의 2 정도가 뭐 하고 있다고요? 거의 생활을 주식 투자를 빚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아일랜드 리버셜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섬 반전형 모양 패턴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 갭이라고 아마 그런 캔들 패턴 분석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일랜드 갭. 이게 뭐냐면 뭐 여기에 이제 제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게 가격이 상향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떨어질 때 반전하고 또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상향으로 돌아서기 전에 뭔가의 변곡점, 추세를 변곡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패턴을
바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좀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갭 상승이 나와요. 갭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약간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금은 횡보합니다. 횡보하다가 여기서 또 개파락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미국 위키 백과사전에서 제가 캡처한, 발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좀 달라요, 여러분들. 초록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갭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뭔가 둥둥 떠 있는 듯한 선 모양의 모양새, 아일랜드의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때 뭔가 추세가 반전된다. 그래서 아일랜드 갭 패턴인데 통상 상승하다가 갭 상승하고 또 갭 하락했을 때 이렇게 갭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을 하락 신호라고 좀 보고요. 반대로 갭 하락하고 나서 반대죠. 반대로는 갭 하락하고 나서 갭 상승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향으로 바뀔 때 주가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를 아일랜드 갭 패턴에서도 또 리버서로 형식으로 좀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S&P 500의 현물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이 네모칸으로 해가지고 이 갭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S&P 500 차트가 정확하게 여기서 갭 상승 나왔죠. 그리고 갭 하락 나왔습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 오파동하라고 나왔거든요. 갭 하락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둥둥 떠 있죠. 위에 주가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파동과 같이 밀접한 연결했을 때 조금은 이게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장세인데 이때 우리가 좀 주식들을 조금 팔아야 된다. 왜? 혹시나 몰라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측면에서 아일랜드 갭 패턴이 나왔어요. S&P 500이.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시장의 아일랜드 캡 패턴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은 출현 안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현물 시장에는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전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좀 이제 이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사우디가 지금 뭐 오펙에서 감산하고 있고 러시아랑 감산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뭐 다른 아프리카의 산유 국가들이요. 약간 조금 오펙 그런 이 뭐랄까요?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그래서 유가 전쟁 관련된 부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우디의 이 석유 장관이 두 나라가 낮은 가격에 뭔가 계속해서 감산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우디에서는 이 낮은 가격에 원유를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시켜놓고 지금 40불이니까 한 10불로 팔아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지금 국제 유가 저장가 추이입니다. 유가가 지금 여기를 넘어가야 돼. 이 저장고의 캐파의 그냥 기준을 넘어가야지 수익이 나요. 근데 지금 요 지금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020년 6월, 뭐 10월, 11월 그리고 이렇게 연말까지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장고에 대한 추임의 탱크의 저장량. 근데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드렸잖아요. 감산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감산을 계속해서 저장고를 추이를 시도를 해야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를 시켜서 요 밑에 있죠. 요 밑에로 떨어져야지만 감산하고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라색으로 올라가면 손실나는 구조예요. 손실나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저장고 추이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국제유가 관련된 파동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똑같이 미국 시장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요 파동이 지금 5파동인지 ABC 지그재그 파동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기준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42불에서 43불이죠. 혹시나 유가 관련된 상품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42불에서 43불을 쉽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면은 조정이 나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42불에서 43불 근처까지 도달했다가 빠지면은요 다시 혹시나 모를 가능성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내용인데 주가가 빠져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주가가 빠져야지만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2,300, 2,400, 2,500 갈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시나리오가 지금 거의 90%로 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여기도 지금 거의 비슷한
아일랜드 갭 패턴에 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4시간 분봉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이 최종 타겟 프라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70, 짧게 가면 2170입니다. 2170과 많이 간다면은 2200.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786짜리예요. 78.6%까지, 78.6%까지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저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주식들 조금 정리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락이 조금 길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광섭의 주파수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고요.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요. 유튜브에서 신광섭의 주파수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파동 관련된 부분들까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광섭의 주파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차주 화요일 날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